방문을 딱 여니까 발바닥이 바로 보여. 그렇게 침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발바닥을 가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림막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침대를 창문 쪽으로밖에 머리를 둘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론 시간에서 배웠듯이 양택 8방위로 방을 정할 때는 나이대별로 조금 다르게 방을 정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같으면은 편안한 천의방, 30대, 40대, 50대의 가장 집안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생기 방향에 있는 방을 정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이다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잠을 자는 동안 아주 좋은 에너지가 내 몸에 스며들어서 그 다음날 생기 있게 일어나서 나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잠을 자는 데 있어서 방문 열어서 바로 침대가 보이면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건 다 아시죠? 창문 밑에 머리를 두면 안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회두극자에 의한 잠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회두극자란 무엇이냐면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절대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을 얘기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게 되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안 좋은 에너지가 내 몸에 스며들게 됩니다. 서서히 스며들어서 내 잠자리가 계속 불편해지고 그 다음날 일을 하는데 생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만큼은 피해서 잠을 자야 된다. 이게 회두극자에 의한 잠자리 이야기인데요. 그럼 돌아가신 분 묘를 쓸 때도 이 회두극자에 걸리는 안 좋은 쪽으로 머리를 두고 묘를 쓰게 되면 자손이 발복을 할 수 없고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장남한테 안 좋은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회두극자에 의해서 피해야 되는 방향과 그러면 어느 쪽에 침대를 놓고 자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집을 한번 딱 살펴보시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 잠을 자는데 굉장히 편했다. 아니면 이쪽으로 잠을 자니까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기억을 바탕으로 좋은 잠자리 방향을 잡으셔서 여러분이 숙면을 취하시고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잠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지금 보여드리는 회두극자 표는 여러분들이 음력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본명공은 양력 입춘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표는 자기 그냥 띠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음력 생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표 기본으로 하나 보시면 1924년생이실 경우 갑자생이다 라고 하시면 중궁이에요. 이런 분은 아무데나 머리를 두셔도 괜찮아. 뭐냐면은 어느 쪽이든 회두극자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연생입니다. 이런 연생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궁에 무관한 이런 연생은 24년생, 1933년생 이렇게 쭉 있죠. 2020년생까지는 아무 곳에나 머리를 두어도 회두극자에 걸리지 않는 그런 연생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1953년 개사생이신 분은 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되시는 겁니다. 서쪽만 피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향이 8방향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남동, 남서, 북동, 북서 이렇게 8방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쪽으로만 머리를 안 두시면 됩니다. 침대 머리를 침대든 그냥 요를 깔고 주무시든.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남동 방향이면 남쪽과 동쪽인가요? 이런 분이 계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쪽과 동쪽의 중간이 남동 방향입니다. 집들이 정남향, 정북향 이렇게 있질 않아요. 이렇게 약간 남동향인 집도 있고 남서향인 집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침대를 모서리로 삐딱하게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벽면을 대고 침대 머리를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동 방향도 나오고 남서 방향도 나오고 이런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2019년생 한번 볼까요? 기해생인데 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오네요. 네, 남동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남쪽과 동쪽 중간이죠. 거기만 피하고 나머지 7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됩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내 연도가 몇 년생인가, 내가 무슨 생인가 이건 아시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 방향으로만 머리를 안 두면 되겠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한 분은 북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되고 한 분은 남쪽으로 머리 두면 안 돼.
그럼 저희는 발 보고잖아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8방향 중에서 남쪽과 북쪽만 피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6방향 한 군데로 두 분이 나란히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두극자는 머리를 두면 절대 안 되는 방향입니다. 머리를 두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 한 방향만 피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참고하셔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회두극자 외에 머리를 피해야 되는 방향이 또 있는데요. 요즘은 다 이렇게 지어진 집에 들어가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우리 가족에 맞게 건강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다 만들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베란다도 전부 다 이렇게 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란다 쪽에 머리를 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방에서 베란다 부분을 확장을 했다. 그럼 그쪽은 되도록이면 머리를 두지 마시고 장롱이나 책상 이런 걸 좀 두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둬야 된다면 베란다를 확장한 외벽에 머리를 둬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 가림막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침대 헤드가 높은 그런 침대를 사용해서 하나의 벽을 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차단을 시켜주고 나에게 좋은 기운이 와서 그 기운으로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잠을 잘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침대를 놓기는 놨는데 방문을 딱 여니까 발바닥이 바로 보여. 그렇게 침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발바닥을 가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림막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면서 들어가는 살이 직충살을 맞게 돼요. 그러면 발바닥으로 그런 살을 다 받게 돼서 자고 나서도 피곤하죠. 개운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 혹시 원룸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침대 발 쪽에 얕은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해 주셔서 그런 직충살을 피하셔야 됩니다. 침대를 창문 쪽으로밖에 머리를 둘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쪽으로 안 두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방의 구조상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비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비보 방법은 그쪽 한 면을 딱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벽을 가리게 되면 그 창문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두꺼운 커튼을 이용해야 되는데 암막 커튼이 가장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그 암막 커튼도 나한테 좋은 색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암막 커튼을 하나 만들어서 잠잘 때는 창문을 완전히 가려서 외부하고 차단을 완전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서는 또 창문을 제치고 방 안에 환기를 시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슬라이드장 그래서 이렇게 거울이 있는 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대에 누워보면 딱 내 누운 모습이 그 장의 거울에 딱 비쳐. 혹은 한쪽 면이 다 거울로 된 그런 집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내가 누웠을 때 내 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그런 건 절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나의 또 다른 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큰 거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장롱을 어디다 옮길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 거울을 좀 가려주시면 되는데 방 안에서 바닥까지 그런 거울이 있을 경우에는 한 위에 상반신 정도 3분의 1 정도만 내버두고 나머지 3분의 2는 예쁜 시트지나 이런 거로 좀 가려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누우면 내 모습이 안 보여야 돼요. 그것도 또 하나의 비보입니다. 거울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내 침대 옆에 가림막을 하나 놓는 것도 똑같은 비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을 딱 봤는데 내 머리 위에 등이 있다. 아니면 큰 샹들리에가 있다. 이거 여러분 바로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만큼 나쁩니다. 여러분이 누워서 자면서 그대로 그 살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위나 아니면 내 몸 위에 등이 있는 건 아주 안 좋고요. 방 안에 내가 잠을 자는 동안의 등은 은은한 등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환하거나 너무 방에 비해서 큰 등은 안 좋으니까 그런 등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교체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방 안에 혹시나 액자를 하나 걸어두고 싶으시다면 내 머리 위쪽은 피하셔야 돼요. 자, 침대를 누웠을 때 내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보를 하기 위한 암막 커튼이나 아니면 어떤 가림막 이런 거 외에는 벽이 있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나 액자를 걸어두고 싶으시다면 침대 옆쪽 벽면에 걸어두셔야 됩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요즘은 안방에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문이 바로 내 얼굴과 마주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침대를 놔야 된다면 거기는 꼭 가림막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화장실 문을 아무리 꼼꼼하게 매일 닫아둔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커튼이나 문빨이나 아니면 가림막 파티션 같은 거로 가려서 내가 누웠을 때 그 화장실 문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비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화장실 쪽으로 침대 머리 방향을 두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화장실은 기운을 다 내려가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잠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기운이 그쪽 하속으로 다 빨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침대 머리 방향을 화장실 쪽으로는 두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방에 침대를 놓다 보면은 창문이 있어요. 근데 그 창문 쪽에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위가 뾰족뾰족하게 솟은 그런 산이라든가 아니면 묘지가 있다든가 고압선이 있다든가 이렇게 안 좋은 직충선이 창문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암막 커튼만 해서 비보는 조금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는 창문에 이렇게 반사 거울을 붙여주셔야 돼요. 요새 이렇게 붙이는 거울이 있거든요. 딱딱한 거 말고 딱 시트지만 띄면 붙여. 그거를 혹여나 내가 잘 보이게 내 얼굴 보이게 붙이시면 안 돼요. 창문 바깥쪽으로 그쪽 안 좋은 게 비치도록 보여야 돼. 반사돼서 그쪽으로 다시 가게끔 내 방 안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피하셔야 되는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회두극자 방향과 그 다음에 화장실 방향 그리고 내 머리 위에 등이 있을 경우 그 세 가지는 꼭 피하시고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보를 좀 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지어진 집에 살기 때문에 그 집을 어떻게 부수거나 고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좋은 방향 피하시고 좋은 곳으로 머리를 두고 또 그래도 안 좋은 곳이 있으면 비보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양택풍수 인테리어를 배우는 목적이고요. 이렇게 비보를 하고 살아가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 매체인 클라스 언어원에서 셀프 풍수 인테리어 실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장점은요,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실전형 풍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 맞게 내 사업장에 맞게 현장에서 직접 응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현장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제약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모두 공개할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보 풍수까지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 풍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얘기 좀 하지 마 막 이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클래스 101이 유료 강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만큼은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개운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질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이다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풍수 인테리어 세 번째 시간으로 침실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나면 건강하고 생기 있는 그런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이 침실이 이 가장의 본명궁에 맞게 잘 꾸며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혹시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 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 시간에서 배웠듯이 양택 8방위로 방을 정할 때는 나이대별로 조금 다르게 방을 정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으면은 편안한 천의방, 공부를 차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정해줘야 되고 30대, 40대, 50대의 가장 집안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생기 방향에 있는 방을 정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 보기 방향에 있는 방이나 천의 방향에 있는 방을 정해주시면 조금 잠자리가 좀 덜 불편하게 아프신 분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집의 가장은 50대 8토의 본명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생기 방향에 있는 방을 쓰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제가 이 집에 와서 집안의 중심에서 나경으로 집을 재봤거든요. 서사택에 해당하는 집입니다. 그 중에서 이쪽 방향에 있는 방은 북동쪽에 있는 생기 방향에 속하거든요. 이 방을 선택하신 가장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적절하게 좋은 방향의 방을 본인에게 맞게 잘 쓰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기 방향에 있는 방을 잘 정하셨는데요. 그럼 이 방 안에서 이분에게 좋은 반환살 방향의 침대를 놓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에서 회두극자를 피해서 침대를 놓으셨는지, 그리고 화장대는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방향으로 놓으셨는지, 장롱은 제자리에 있는지, 방 안에 놓인 모든 위치를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 안에 들어왔는데요. 방의 중심에 이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가장 가운데서 제가 나경으로 재봤을 때 이쪽이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이렇게 되거든요. 이 방의 주인공은 50대의 토끼띠입니다. 토끼띠에게 좋은 반환살 방향은 남동쪽인데요. 그 남동쪽에서 침대를 놓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되는 회두극자는 북동 방향입니다. 그럼 북동 방향을 피해서 침대 머리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남동쪽이면 어디냐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가 남동쪽은 맞죠? 그래서 침대를 제대로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회두극자인 북동쪽을 피해야 돼. 북동쪽은 어디냐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여기가 북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동쪽으로 머리 놓는 걸 피하신 거예요. 이분은 풍수적으로 아주 잘 맞는 그런 위치에 침대를 놓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침대가 이 방의 주인공인 본명궁 팔토인 가장에게 맞는 재질인지, 색상인지, 이불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거거든요. 보시면 이분은 이 편백나무로 된 침대를 사용하시는데요. 나무라는 재질보다는 이 편백의 향기를 느끼고 싶어서 이 침대를 선택하셨다고 하네요. 이 침대의 색상을 보면 토에게 좋은 색상이죠. 그렇죠? 약간 노란색의 아이보리 계열. 이건 좋은 색상이고요. 또 하나, 침대 헤드가 15cm 이상 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벽에 기운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주무시는 동안 벽의 기운을 막아주는 이 침대 헤드가 15cm 이상은 되고 있고요. 그것도 잘 선택하신 거고, 또 하나, 창문이 저쪽에 있는데 창문이 옆면으로 있는 건 괜찮아요. 제가 창문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열어봤냐면, 이 창문이 만약에 그냥 외벽이라면, 그죠? 바로 바깥이라면, 그러면 여기에다 어떤 좀 설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암막 커튼을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좀 막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막아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커튼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쪽을 보면 발코니에 이렇게 버티칼이 쳐져 있죠. 그리고 창문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에 간격이 있고, 그리고 이 방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기운을 벌써 다 차단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커튼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혹시나 이게 외벽일 경우, 바로 바깥벽일 경우에는 커튼이 있어야 되는데 본명궁에 맞는 색깔의 커튼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불을 보면 이 베이지색 계열의 약간 붉은 꽃무늬가 있는 이런 이불이거든요. 본인한테 잘 맞는 걸 선택을 하셨어요. 이 외벽이라고 한다면 이 외벽에 커튼을 쳐야 된다. 그러면 커튼까지 전부 꽃무늬면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잠자리가 편안치가 않아. 그래서 커튼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붉은 계열의 아주 진한 자주색이면 더 괜찮아요. 진한 자주색의 암막 커튼을 하시면 이 방에 아주 잘 어울리고 이 본명궁이 8인 분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편안한 잠자리가 되는 색상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불이 이렇게 꽃무늬가 있으면 커튼은 그냥 단순한 무지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침대의 머리 방향에서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요. 이 벽지 색깔은 약간 베이지색이에요. 그래서 잘 하셨는데 침대 머리 쪽에는 그 방 주인의 상생되는 색상으로 포인트 벽지를 해주면 참 좋다고 했거든요. 이 방 주인공인 팔토 본명궁을 가지신 가장의 이 머리맡에는 본인을 상생해주는 색상으로 포인트 벽지를 붙이는 게 좋은데요. 그게 지금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쪽 한쪽 벽만 핑크색이나 붉은 계열 그런 색으로 벽지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침실에서 장롱을 둔 위치를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장롱을 둘 때 장롱문에 거울이 달린 그런 거는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침대에 누웠을 때 만약에 장롱에 거울이 있다. 그러면은 다 비치겠죠, 자는 모습이. 그렇죠? 그렇게 비칠 경우에는 거울을 좀 가려주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 장롱은 거울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색깔에 맞는 이런 베이지 계열, 약간 노란 계열, 이런 계열의 장롱을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선택을 잘 하신 게 있는데요. 이 침대의 발 밑에 장롱이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침대의 머리 위에는 절대 장롱이 있으면 안 되고 옆면에 있거나 발밑 쪽에 있는 게 좋거든요. 이 장롱의 위치는. 그래서 여기 장롱의 위치는 참 잘 잡으셨어요. 또 하나 잘 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장롱 위에 아무것도 없어. 어떤 분 집에는 장롱 위에 박스로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장롱 위부터 저 천장까지 틈이 없어 꽉 짜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방 안에 기운이 돌지를 못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일로 쭉 가다가 장롱이 꽉 막혀 있으면 막혀버려. 그냥 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방은 그런 기운이 돌 수 있게 장롱 위에 아무것도 안 놓으신 걸 참 잘하신 겁니다. 요 침실에서 화장대가 놓인 위치를 좀 체크해 봤는데요. 이분이 팔토의 본명궁이신데 지금 서쪽을 바라보고 화장대를 놓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남쪽에 놓는 게 좋거든요. 근데 남쪽에 화장대를 놓게 되면 문이 확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쪽에 놓으셨는데 화장대를 남쪽을 바라보게 놓는 게 좋느냐, 방문이 확 열리는 게 좋느냐라고 한다면 방문이 확 열리는 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이 화장대를 서쪽에 놨을 경우에 주무시게 되면 침대가 조금 비치는데요. 그러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발 쪽이 조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방을 쓰시는 가장께서는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 안에 액자도 딱 하나, 그 다음에 화장대 하나, 침대 하나, 장롱 하나, 그리고 달력 하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여기 액자를 이렇게 걸어 두신 것도 제가 침대에 누웠을 때 양 옆이나 발 쪽에 액자를 걸어 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행히 침대 머리 쪽에는 아무것도 걸질 않았어요. 깨끗합니다. 여기는 상생되는 색상의 도배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액자를 여기다 걸어 두셨는데 이 기운이 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잘 경우에 좋은 기운이 잠자는 동안 이 방 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액자가 잘 걸려 있는데요. 이 액자를 서쪽이 아닌 저기 동쪽에 건다면 방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면서 안 좋은 기운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액자를 걸 때 만약에 내 사진이다 그러면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방문과 나란히 있는 벽에 거는 게 좋겠죠. 왜? 내 사진에 나쁜 기운이 와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약간 비보 개념이 있는 이런 달마 액자 같은 경우는요. 조금 문을 열었을 때 마주 보이는 쪽에 걸면 방 안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 조금 걸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순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액자는 저쪽에 거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은 촬영을 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침대 발밑에 항아리를 두셨어요. 이 집에 소금을 둔 방향은 북동 방향입니다. 이 소금 항아리를 두는 거는 주거 공간이나 사업 공간이 약간 다른데요. 주거 공간일 경우에는 집안에 귀문 방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서방향, 북동방향 이렇게 두 군데 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집을 외부에서 다 훑어봤을 때 좀 살이 들어오거나 안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방향을 세 군데까지 바꾸기는 하지만 보통 집은 이 귀문 방향인 남서와 북동 쪽 두 군데 항아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일 경우에는 서쪽과 북동 쪽과 남동 쪽인 세 군데의 항아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집은 제가 아는 분 집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구도도 보고 이러면서 방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내부 구조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은 주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집의 구조가 조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 집에 이사 올 때는 안방을 가장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안방에 화장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방향에 있는 방이 오기 방향의 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생기 방향을 찾다 보니까 이 방으로 오신 거죠. 바로 옆에 이렇게 부엌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방을 선택하시면서 피할 건 다 피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리맡 쪽에 화장실이 없는 거 피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 화구가 내 머리를 향한 쪽에 없는 거, 그것도 하나 피하셨고요. 그리고 저 창문이 외벽이 아닌 그런 것도 피하셨고요. 단지 주방과 조금 가까운 게 아쉬운데요. 사실은 이 주방이 저 밑에 거실 쪽 있죠. 그쪽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 거실 쪽이 육살 방향인데 그쪽에 주방이 있어야 되고 이쪽을 거실로 하셨다면 풍수적으로 이 집은 구조를 아주 잘 짜서 만든 그런 집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침실에 부족한 거 혹은 좋은 거를 말씀드리자면요. 이 침실은 기가 흐르게 위에 아무것도 안 둔 거 참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침대 방향이나 반환살 방향, 회두국자를 피한 거 다 잘하신 겁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본인의 사진을 좀 걸어두시면 잠자는 동안 이 방의 주인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사진을 하나 정도 걸어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앞이 주방이기 때문에 문을 꼭 닫고 자면 좋겠다는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